앞전에도 이미 벌써 뭐 콜라겐 필러 종류들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해드렸기 때문에 결국은 할 수 있는 것들이 적당한 볼륨감과 피부 전체 내에 피부의 탄성도를 증가시켜주는, 피부의 질개성, 스킨 퀄러티를 올려주는 역할을 해준다. 그럼 어떤 분들이 좋으냐? 탄력 자체가 증진되고 볼륨의 증대를 어느 정도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큰 변화를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필러를 해야 되겠죠. 많이 꺼져 있는데 쑥 올리고 싶다. 천천히 변화되는 것을 원하는 분들 같은 경우엔 되게 적절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면서 조금 더 PLLA보다 또 조금 장기적인 효과를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불안할 수 있는 약간의 결절의 형성이나 이런 거를 원하지 않는 콜라겐 필러, 콜라겐 부스터를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한테 적절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시술 방법은, 시술 방법 자체는 간단합니다. 바늘을 쓰지는 않고 보이시는 이 흰색 그 물질과 생리식염수라든지 이걸 섞어서 희석이 된 상태에서 골고루 넓게 패닝 타입으로 해서 작은 부위에, 필요 부위에 마취 주사를 놓고 구멍을 살짝 내서 그 부위로 넓게 시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술을 하는 것 자체가 피부에 약간의 박리를 일으킬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골고루 넓게 액을 퍼뜨리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피부과적인 시술 중에서 흉터 제거를 하는데 서브시전이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피부가 너무 과하게 염증이 생기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드름 흉터 같은 경우죠. 다른 흉터 같은 경우도 피부 진피 하층으로 좀 끌어당겨서 오목오목 생기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도 우리가 작은 캐뉼라, 끝이 둥근 바늘을 이용해서 그 부분을 끊어내는 시술을 합니다. 그런데 레디어스 자체는 이 시술 자체가 그런 서브시전처럼 골고루 넓게 피부 하층을 약간 박리를 해주는 형태로 해주면서 그걸 넓게 깔아주기 때문에 약간의 굴곡지거나 흉이 있는 경우도 피부가 결과적으로 탄성이 생기고 재생되면서 좀 더 펴지는 효과를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공의 수축뿐만 아니라 얼굴에 약간의 흉터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하는 범위를 지정을 하고 원장님들이, 제가 적절하게 그 부위를 체크를 해서 시술을 하게 됩니다. 그럼 시술은 일반적으로 한 3, 4주 정도 피부가 충분히 재생되는 기간을 주는 거죠. 재생되는 기간을 주고 다시 한 번 더 그거를 스티뮬레이터가 조금 더 재자극이 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서 더 많이 부스팅, 더 많이 늘어나게 하기 위해서 3, 4주 정도 간격을 또 한 2회 정도, 많은 경우는 3회 정도 시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술 후에 주의할 점은 모든 콜라겐 필러 종류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이 경우는 보통 콜라겐 필러 종류들은 보통 마사지를, 결절을 막기 위해서 해주는데, 마사지 하는 행위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적절하게 너무 강한 압을 주지 않고 해주는 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또 레디어스는 또 마사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시술을 했던 부위가 특정 부위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너무 강하게 압박을 주고 나면 다른 부위로 더 퍼져나갈 수가 있겠죠. 피부가 전체적으로 퍼져나간다면 좋긴 한데, 원하는 부위를 조금 더 탄성을 주는 것들이 어떤 디자인상 좋을 수 있는 건데, 그게 조금 원했던 결과가 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주의해야 되겠고요. 모든 필러 시술과 마찬가지로 술, 담배 금해야 되고, 염증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더 쉽게, 멍이도 오래 갈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고, 너무 과격한 운동이나 너무 땀을 많이 흘리는 그러한 행위들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과거 결절이 없어지지 않거나 너무 영구적으로 가는 것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됐었는데, 얘는 그렇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칼슘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 이 녀석은 원래 대식세포에 의해서 애들이 분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시술했던 위치 자체가 대식세포가 많지 않은 부위에 시술을 했었고, 또 굉장히 점도가 높은 형태로 시술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나타났었는데요. 실질적으로 많은 연구가 있었습니다. 카복시 메틸 셀룰로즈라고 된 CMC, 겔케리 형태 자체가 3개월 이내에 대사가 돼서 보통 흡수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약 70% 정도 된다고 했죠. 또 칼슘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가 30% 정도 되는데, 이게 인체 적합도가 굉장히 높아서 칼슘이랑 대식세포에 의해서 분해되면서 칼슘이랑 인산으로 분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전체적으로 분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 볼륨이 주는 거 아니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네들은 스티뮬레이터 자극제입니다. 얘네들 자체가 볼륨을 주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식염수와 이 물질 자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볼륨이 증대되지만, 얘네들이 적절하게 많은 미세 구체들이 주변에 있는 세포들과 만나게 되면서 콜라겐을 재생시켜주면서 피부 자체의 볼륨을, 실제 내 피부가 증대되는 거죠. 증대시키는 거기 때문에 얘들은 나중에 돼서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없어지게 되고 내 살이 남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세계 80여 개국에서 사용 중이고, 그리고 FDA 승인을 받았고 200개의 논문이 나오는 이런 좋은 의료기기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말씀드리면, 최근에 많은 필러, 콜라겐 필러, 그리고 콜라겐 필러를 이용한 콜라겐 부스터, 그리고 바이오 스티뮬레이터라고 이제 총칭해서 부르는데,
피부를 재생시키고 피부의 질을 개선해주는 제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아, 걔네들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걔네들도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거죠. 모든 기술들은 기존에 있던 약재들을 조금 더 다양한 방법으로 어떻게 접근을 해서 좀 더 인체에 무해하고 조금 더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연구들을 많은 의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술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레디어스 같은 경우도 이미 나온 지가 약 20년이 됐지만 어떻게 보면 초창기에 기획했던 의도랑 다르게 오히려 다른 형태, 그러니까 말씀드린 그대로 이게 그럴 의도가 아니었겠지만 조금 더 묽게 만들어서 넓게 퍼뜨리는 게 오히려 더 좋은 효과를 내고 지금의 트렌드가 더 맞는 방법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방법을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레디어스, 여기 보이시는 우리 레디어스 볼륨을 이용한 스킨 스티뮬레이터, 그러니까 바이오 스티뮬레이터 자체는 지금 현재 급부상하고 있고 각광받고 있는 콜라겐 부스터이면서 스킨 부스터, 그리고 그러면서 어떤 볼륨아이징하고 얼굴을 커스터마이징 해줄 수 있는 좋은 의료기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